안녕하세요, 명찬체원장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영상에서 AK의 건강의 3요소의 네 번째 요인으로 라디에이션, 전자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AK의 창시자 조지 구타트 박사의 정신적인 유산을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개성하는 중이라고 아주 뿌듯하게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인체의 전자기장을 조율해서 잘못 뒤틀린 뇌신경계의 반응을 정확하게 튜닝하는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반응이 그냥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주 공격받는 영상이 있는데요. 전자파 과민증이 아닙니다. 전자파 알러지입니다. 이 영상이죠. 전자기파가 몸의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전자기 파동을 이용해서 몸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티 댓글이 좀 있습니다. 전자파 알러지라니, 그 단어를 인정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현재 전파 관련 직종 업계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와이파이 알레르기라는 건 발생할 수도 일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의 감각기관에 전파 측정, 관찰하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와이파이 주파수가 이미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주파수를 뛰어넘었네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중선전력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좀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가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곤 합니다.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명쾌한 한의원에 와보시면 동네 분들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시고 때로는 해외에서 들어오셔서 몇 달 방을 잡고 치료하기도 하세요. 집 앞에 가까운 병원에 나올 분들이라면 왜 굳이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서 지푸라기를 잡겠다고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아예 진단이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전형적이고 스탠다드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은 이쪽 세상을 전혀 모르시는 거죠. 글을 올려주신 분은 업계의 관계자라고 본인 직업을 밝히시면서 안티 글치고는 꽤나 정중하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기가헤르츠 대역의 와이파이 전자파를 감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댓글의 핵심이네요.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어떤 대답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사람이 서로 말을 섞으려면 뭔가 통할 만한 여지가 있어야 할 텐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대에, 같은 한국어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과 저는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통신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도 이분의 의견에 동의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사시지만 저는 명쾌한 알러지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기는 사는데 뭐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뭔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투명한 마기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뭔가 홀린 듯 명쾌한 체원장을 찾아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그분도 명쾌한 알러지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었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알아들을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G, 2G 시대를 지나서 개인 PC가 대중화되고 3G 시대부터는 아예 전국민 핸드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와이파이가 완전히 대중화되었고 지금은 5G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오염 문제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조심할 테니 접촉하지 않을 권리를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두메산골 오지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요, 요즘 시대 전자파를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장님, 도시의 기반을 버리고 두메산골 오지에 흙집을 짓고 원시인처럼 살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 고압 송전선이 들어왔어요.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을 누가 사줄까요? 제가 전 재산을 들여서 두메산골 오지로 도망왔는데 이제는 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전자파에 대한 현대의학의 분석 결과로는 전자파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건강상으로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댓글 주신 분께는 인간의 의식이 감지하는 촉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으로 전자파를 감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오감은 물론 그것을 넘어선 영역에서 과민한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망의 길이는 모세혈관까지 다 합쳐서 96,000km라고 합니다. 심장 박동에 의해서 밀려나간 혈액이 몸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데 1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이 엄청난 양의 혈액이 움직이는 속도가 의식적으로 안 느껴진다고 해서 피가 돌지 않고 심장이 안 뛰는 것은 아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감각이 안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할지라도 과민하고 예민하고 아픈 사람은 심장이 덜컥거리거나 어지럽고 빙빙 도는 느낌이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파의 통증을 느끼고 소화를 못하며 극심한 피로, 현기증, 심계항진,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심장이 덜컥거리는 걸 누가 못 느껴? 어지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제가 겪은 분 중 한 분은 전자파 알러지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식재료로는 음식을 못 드시고 굶어 죽기 직전에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셨어요. 뭐 이게 소화불량이라고 진단을 하면 소화불량이 맞기는 맞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쉽게 말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전자파에 과민한 분들을 비롯해서 아무 이유 없이 아프다는 분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는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인지라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게다가 저는 전자파만 콕 찍어서 알러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음식도 물질도 환경도
동물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나 특정 감정도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드러기, 기침, 콧물, 훌쩍하는 알러지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왜들 그렇게 전자파 알러지라는 단어에 반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자파 알러지 환자를 처음 만난 것이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당시에 전자파 알러지는 고압 송전선이나 큰 전기시설 주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시던 분들 중 극소수에게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질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더 그런 하이퍼 센시티브한 분들이 늘어납니다. 인류가 접해보지 못한 물질이 개발되고 처음 느끼는 주파수 영역대를 이용한 통신이 개발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보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과민 반응이 알러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질병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고, 저는 그런 환자분들을 임상에서 매일 만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계시다면 그 업계를 지켜야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날선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다수의 입장에 계시니 약간만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과학적 논리와 근거에 안 맞는 이야기로 보여도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찾다 보면 생각 외로 제법 많으며 그 고통 하나 때문에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댓글 주신 분 표현대로 정신에 문제가 있어 정신병원에 가라는 말을 수시로 들으며 상처를 받고 소외되어 사는 게 일상이라는 사실 정도는 인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의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답이 없는 분들의 질환의 원인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며 치료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매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최원장의 견해는 언제나 소수 의견으로 치부받는 게 당연했고, 저는 평생 마이너한 감정을 가지고 은둔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스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야를 괜히 건드렸다간 피를 본다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깊이 한다는 언던 사이언스의 전문가가 바로 저 명쾌한 최원장이 아닌가 자조적인 웃음을 지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질환, 치료법이 없는 질환을 앓고 계신다고 해서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 생각을 하던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픈 분이 10,000명 중 10만 명 중 1명뿐일지라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때로는 통증과 고통 그 자체보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더 아프기도 합니다. 당신 말고 다른 9,999명이 전혀 아프지 않으니 당신이 아프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할 권한은 없는 거죠. 명쾌한 알러지 세상에서는 누구도 당당하게 아플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프지 않다는 것이 남들도 아프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픈 분들을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알러지 대마왕 명쾌한 최원장에게는 차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정신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다 적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의원에 매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만 명쾌한 패밀리들을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실까 싶어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참, 건강의 3요소에 라디에이션을 추가해야 한다고 블로그 글을 올렸을 때 애독자이신 명쾌한 패밀리 한 분께서 그것이 바로 기라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다들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라디에이션이나 전자기파, 파동이라는 단어로 기라는 한의학적 색채를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저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AK의 네 번째 요소가 기라고 글을 썼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측정 도구가 없던 시절부터 인간의 오감과 영감까지 동원하여 인체의 원리를 철학적 세계로 끌어올렸고, 음양오행, 육기, 십이경락, 오장육부, 운기약설 등의 개념을 실정적인 치료의 영역으로 풀어낸 것이 한의학입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의 마지막 보루인 한의학계 내에서조차 이제는 이 기라는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한의학은 결코 한약 성분과 화학 물질로 분석해서 기의 세계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의 정수는 생약이란 이름으로 제약사에 포장을 쓰고 팔려나갔고, 한의학의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정통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의학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한의사를 미개한 미신을 믿는 무당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매도하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명쾌한 최원장은 한술 더 떠서 보이지도 않는 기가 담긴 유리병을 손에 쥐어주고 순화와 침치료를 하면서 기경락의 막힘을 해소했다고 떠들고 있으니 저는 한의사들에게조차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서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예전에는 마음에 담아두고 속이 썩었는데 이제는 그냥 유튜브에 툭툭 쳐놓습니다. 저는 아주 예민하게 이럴 데 없는 알러지 대마왕이라 너무 센 댓글은 무섭고요. 적당히 수위 조절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